삼국시대 초기부터 시작해 2000년의 천문 관측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 천문연구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천문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국내 유일의 천문우주과학기관이다. 천문학은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문 우주 연구를 통해 우주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한국천문연구원 박필호 원장을 만나본다. 네, 우리나라는 1300여 년 전에 지은 첨성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천문 연구에 있어서 남들보다 앞선 수준을 자랑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천문 연구의 중심이죠. 한국천문연구원의 박필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와 보니까 참 산세도 수려하고 네. 야, 이런 데선 천문 연구가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선 이 천문 연구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예. 곳인지요? 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천문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예. 국가 대표 기관이라고 보시면 국가 대표. 예. 저희는 1974년도에 국립천문대로부터 시작이 됐고 예. 1986년도에 예. 정부 출연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예. 이곳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선 이곳에 보니까요. 뭐 다양한 저게 태양입니까? 예, 지금 태양을 실질적으로 거의 실시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방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여기는 주시죠. 우주환경 감시실이라고 우주환경 감시실. 우주환경 감시실입니다. 예. 말 그대로 우주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우리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항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예.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천문을 연구한다 그러면 원장님 왜 이렇게 별을 보거나 태양을 보거나 네. 달을 보거나 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주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보통 예. 그 천문학 그러면은 예.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 연인과 알폰소 도테이. 그런 건데 예. 실질적으로 천문학은 거대 기초 과학입니다. 예. 왜 거대란 말이 붙였냐 하면은 천문학은 우주를 볼 수 있는 거대한 연구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연구고요. 네. 그래서 예로부터 잘 사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좀 가난한 나라였을 때는 천문학이 정말 예. 주목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3만 불 넘어서 4만 불까지 예.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얘기는 앞으로 천문학은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잘 사는 나라가 연구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라 시대 때 우리는 이 네. 세계적인 천문대를 이미 첨성대를 갖고 있었고요. 그럼요, 예. 그 다음에도 또 뭐 혼천이라든가 뭐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든가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좀 그런 쪽에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만큼 네. 거의 1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천문 관측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죠. 예.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 조선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나라는 그 왕 밑에 서운관, 그러니까 관상감 예. 이런 직제들이 계속 있었고요. 좀 놀라실 텐데 관상감은 영의정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아있으면은 지금 영의정하고 인터뷰를 하신 겁니다. 일인지야 만인지삼이라는 영의정이 예. 관상감을 겸하고 있었어요. 겸직을 했습니다. 그만큼 천문학은 옛날에 왕권의 상징이고 천문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야였죠.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우리 조상들의 이 천문학적 그 기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문연구원은 지금 어떠한 연구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지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천문학 분야에서는 일단은 얼마나 천문학의 수준이 높냐는 얼마나 우수한 논문들을 매년 많이 발표하느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문의 질을 따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그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탑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정부 출연연 전체를 합쳐가지고 논문 수준이요. 예, 논문 수준이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은 세계적인 순위를 볼 때는 아직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 저희들이 목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세계 한 10위권에 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연구 같은 그 기초 연구에만 또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사실은 이 좀 어떻습니까마는 이 산업화 부분 쪽에도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논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천문학을 위해서 만든 그 기술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산업적으로 넘어갑니다만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대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 임팩트라고 그러죠.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저희는 천문학을 하는 기관이지만 또 동시에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는 뭔가 국가적으로 기여할 만한 공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임무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주 감시하는 분야를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부여받아서 하고 바로 있습니다. 이곳이 그 감시실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우주 감시 전체 분야의 일부분입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고에너지 대전 입자라든가 방사능들이 지구로 탁 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구에 자기권이 없으면은 지금 인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아, 그게 보호막인가요? 보호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태양 활동이 심해지면은 그 보호막이 뒤로 막 밀려나기도 하고. 아, 이쪽이 워낙 세니까요. 예, 세니까 이게 뭐 바람에 밀리듯이 밀려납니다. 이 밀려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또 돌다가 보호막 바깥으로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위성에 탑재된 아주 민감한 센서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태양을 관측해서 그런 모델을 해서 만든 결과가 결국 이제 항공사에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공군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이 교란이 심하다든가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떤 방사능이라든가 피폭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실제로 훈련도 중단하고요. 실제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항공사들이 주로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북극 항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렇죠. 이 위쪽으로요. 근데 그 우주의 방사능이나 그 고에너지 입자는 우리 자기장권을 타고 어디로 오냐면 극쪽으로 먼저 옵니다. 북극과 남극으로 들어옵니다. 아, 거기가 취약하군요. 그래서 이제 항로 입장에서는 그게 쓸 경우에는 첫째 승무원들의 방사능 노출도 요새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로 자체를 바꿉니다. 아, 그 북극을 좀 북극에서 뭐 우회해서요. 적도로 간다든가 그렇게 기름은 좀 더 들더라도 많이 들죠. 훨씬 많이 들 겁니다. 근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매 실시간으로 매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나로호를 발사할 때도 나로 내에 여러 가지 그 민감한 부품, 전자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품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올라가면서 피폭이 될까 봐서 저희들이 우주환경예보센터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로 우주발사센터에서 보고 이게 위험 수준에 있다 그러면 그날은 발사를 안 합니다. 아주 우리 그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숨어서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우주 쓰레기라든가 인공위성 파편, 뭐 태양 간섭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물론 우리 천문연구원 독자적으로도 예보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외국
천문 연구와의 그 교류 협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없고요. 그러겠죠. 국제적인 네트워킹이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좁은 나라라서 인공위성의 위치라든가 떨어지는 물체의 궤적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궤적은 많은 관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데이터들 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 인공위성 궤적을 만들 때 비로소 정확한 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인공위성의 추락과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나라 간의 협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건 안보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일반 순수 천문학에 대해서는 천문학만큼 국제적으로 협조가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개방된 분야지만은 그런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주 감시뿐만 아니라 또 이 우주에 과연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을 것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별 중에서. 천문학자들은 한 1000억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발견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만 얻으면 그것은 바로 노벨상을 탈 만한. 노벨상 이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 노벨상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 노벨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남반구에다가 3대의 망원경을 설치합니다. 직경은 1.6m짜리 망원경인데 아주 고성능이에요. CCD 카메라가 제일 큰 카메라가 있고요. 또 광시각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은 대한민국만이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그 전용 망원경을 저희들이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올해 그 3대가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3대를 합쳐서 300억입니까? 네. 100억씩이네요, 거의. 하나는 칠레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호주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항에 설치가 됩니다. 그 남반구에 설치하는 이유는 남반구에서만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하의 중심부에는 아주 그 밀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말 많은 맞습니다. 많은 별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관측할 수 있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 연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 쏘아 올린 케플러 위성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국제가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마젤란 망원경 프로젝트 그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 마젤란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마젤란 프로젝트는 그 천문학은 얼마나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먼 우주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망원경은 직경 1.8m짜리입니다. 그 보현산 천문대에 있거든요. 그 망원경 가지고는 정말 세계에서 200이도 안 됩니다. 등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중간급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그러지 말고 기약 늦은 김에 아예 최고 좋은 걸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 직경 25m짜리 망원경, 이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망원경 렌즈의 직경이 크기가요, 전체가. 렌즈 하나, 거울 하나의 크기는 8.4m입니다. 그러니까 8.4m 거울을 7개를 벌집 모양으로 구성하게 되면 25m짜리가 되는데요. 이것이 만들어진 순간 2020년도에 이제 드디어 우주를 보게 될 텐데요. 세계 최대 망원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세계 최대 망원경이 직경 1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망원경 사업에 저희들이 2009년부터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망원경을 만드는데 약 1조 원이 드는데 이제는 그 천문학의 시설은 너무 거대 시설이 됐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제 협력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카네기 천문대가 주도해서 그쪽에 미국하고 또 호주, 우리나라가 세 나라가 참여를 하고요. 기관으로 한 10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약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은 이제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아마 새로운 우주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역시 우리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거는 지분 투자는 뭐냐면 그 칠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밤하늘에 아주 맑은 청정이 있어 별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예. 100일에서 150일밖에 안 되는데요. 칠레 같은 경우 한 3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분의 1이라면은 우리가 전체 시간에 10분의 1이니까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쓰고 또 남도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면 그 하룻밤 쓰는데 한 2억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받아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8m, 그러니까 25m 망원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중간급 8m, 4m 다 다뤄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 망원경을 지금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뭐 하룻밤에 5천, 숙박료가 너무 비싸죠. 뭐 5천만 원 이렇게 주는데 예. 이제 그 망원경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아마 좀 이제 네. 그 상황이 역전될 것 같습니다. 망- 하늘의 별과 우주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천문대다.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천문대와는 달리 대전 시민천문대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별을 볼 수 있도록 국내에서 최초로 세워진 특별한 장소다. 시민천문대 3층은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로 나뉘어져 있다. 보조관측실에선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을 이용해 실제 별들을 관측할 수 있다. 특히 망원경의 특징에 따라 대상을 비교하며 관측 가능하다. 주관측실에선 254mm 구경의 굴절 망원경으로 태양, 은하, 행성, 달 등을 확인한다. 저희 시민천문대는 일반 대중들에게 천문 우주과학에 대한 그런 이해를 쉽게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별자리라든지 그리고 우주에 어떤 특별한 천문 현상들이 있을 경우에 천문대에 오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해드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소를 제공하니까요. 대중천문학의 보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천문대이니만큼 남녀노소 상관없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특히 아이들은 책이나 영상에서 접했던 하늘의 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낀다. 자, 그럼 이제 돔을 열고 한번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망원경에 눈을 대고 하늘을 보며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과 행성들을 관측한다. 아이들에게는 천문학 교육을 위한 장소로도 안성맞춤인 셈이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오게 돼서 딸과 같이 함께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커가면서 이런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많은 걸 배워서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서요. 네. 우리 이 천문연구원에서는 또 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또 기부를 하고 계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그 천문학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고 예. 특히 아이들 좋아하죠. 청소년들이 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주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참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자라나는 세대들이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또 우주를 상상하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천문 관련 뭐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망원경을 가지고 한꺼번에 별을 보는 그런 뭐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그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선생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전국에 있는 과학 교사, 과학 선생님들을 모셔서 예. 저희들이 방학에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저희들이 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아마 몇천 명이 왔다 가셨어요. 소문이 좋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초급반, 네. 중급반, 고급반까지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선생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밤하늘의 별만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을 어떻게 다루는가, 망원경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다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동하는 천문 교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동 예. 전문 교실이요. 그러니까 큰 트럭에 망원경 2대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특히나 도시에서는 그래도 시민 천문대 이런 게 있어서 네. 별을 볼 기회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데는 못 쉽지 보거든요. 않죠. 물론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눈으로 봐서는 뭐 토성의 골이라든가 잘 안 목성의 위성 못 보니까 그런 데를 신청받아서 찾아갑니다. 아. 예, 벌써 그거 한 지가 거의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애들 예. 많이 좋아하겠네요. 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지를 가서 저희들이 아. 뭐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시골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여주는 물론 이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하나 또 설명 해설도 당연히 해주겠죠. 그렇게 하죠. 그래야 교육이 되니까요. 예, 예. 아. 근데 또 하나는 우리 그 학생들 전체 관측대회를 전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 수천 명 안 돼요. 한 뭐 1,000명 내에 수백 명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네. 또 예선을 거쳐가지고 본선에 올라와서 매년 저희 천문년 내에서 별을 누가 빨리 찾고 뭐 이런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장관 초청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참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망원경으로 직접 달을 본다든가 행성 본지 못한 분들이 더 참 많이 확대를 있거든요. 하셔야겠네요. 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이 천문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천문학은 정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를 완전히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열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세계에 정말 유수의 연구기관에 파견 가고요. 또 바깥에서 많은 외국의 또 과학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수준이 또 빨리 쫓아갈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올해는 외국의 연구자들을 한 20명 정도가 있게끔 좀 하려고 하고 또 그 기초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스트 닥터라고 우리가 예, 하는데 포닥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포닥이라고 예,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예. 한 5년 동안 또 이제 수련을 하는 거죠. 예. 뭐 의대에서 마치 수련이처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게 아니냐 판가름 나는데 그래서 그런 포스닥을 좀 많이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 와서 말이 언어가 안 통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은 영어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도 어디 가면 다 영어로 하고 네, 네. 국제에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한 본부를 저희들이 전체를 영어 공용화를 지금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을 새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짓는 게 아니라 저희 옛날 본부를 개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의선도 과학본부라는 사이언스만 하는 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본부가 전체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는 회의, 뭐 언어가 다 영어고 그리고 문서도 다 영어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좀 글로벌한 그런 뭐 네. 연구소가 네. 연구기관이 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덕분에 천문학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우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문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